나 저거 그 필통 갖고 왔죠? 없는 사람 있어요? 너 없냐? 원래 펴라. 36페이지. 그 시제 파트는 딱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다 보니까 간략한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이렇게 빈칸에 넣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하는 내용 중에 봅시다. 자, 시제인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분하는 그 방식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 have는 has 플러스 pp는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과거부터 지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이거죠. 지금이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 완료란 건. 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과거형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과거형은 지금이 아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의 어떤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 내용상에서는 이제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형이냐 아니면 과거 지금까지 나타난 현재 완료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 쓰여있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구를 찾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는 last night라는 단어죠. 지난 밤이란 건 누가 보나마나 과거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사구죠. 그러다 보면 과거와 함께 쓸 수 있는 과거 시제가 동사가 돼야 되겠죠. 알맞게. 자, 반면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경우는 여전히 뒤에 보니까는 I was born이라는 부분은 과거이긴 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났을 때. 근데 여기에는 앞에가 이 since라는 단어가 있죠. since. since의 뜻은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말로.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since는요, 그 뒤에 반드시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을 씁니다. 시작점을.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since는요, since는, 자, 우리가, 자, 이 since의 특징은, 우리가 since란 건, 이제, 전치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고, 접속사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치사로서의 since 뒤에는 그냥 명사구, 다시 말해서 since yesterday, since 1997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 접속사로 쓰이는 그러한 것은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 동사식에 이렇게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때의 since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since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알고. 자, 중요한 건 시제이기 때문에 since가 일단 문장에 사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현재 완료인 has sent와 같이 쓰인다는 거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잠깐 보시면 과거 시제와 쓰이는 그런 부사구,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ago, 지난, last 등등 또는 연도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것과는 다르게 현재 완료를 주로 쓰이는 거는 많진 않아요. since나 for나 또는 how long과 같은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전부 현재 완료 중에서도 계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자,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 내용이고, 자, 이제 아래쪽에 잠깐 여기 since 부분 안 적으신 분 있어요? 얼른 적으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계속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현재 과거 또는 현재 완료도 아닌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딱 정했었죠. 뭐라고? 대과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대과거라는 것은 사실 이래요. 과거 완료의 시제가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라면은 현재 완료의 기준은 뭐였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전부터 지금까지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였어요. 그런데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의 시제는 기준이 과거예요.
자,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부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한마디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냥 대과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의 원래 기준은, 그 기점은 대과거부터 과거 전까지, 과거까지 나타낼 때 써요. 하지만 이렇게 쓰이는 그 헤드 플러스 pp라는 과거 완료는 주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거나, 자, 그것과 관련돼서 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럴 때 주로 쓴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했는데, 자, 야구가 has already started라는 현재 완료라면 이거는 시점이 과거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현재 완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 뭐뭐 했을 때라는 이 접속사 when 뒤에 우리가 스타디움에 도착을 했을 때라는 건 바로 과거형이 나와 있죠. 과거 시점이야. 그런데 여기 앞에 써야 될 부분은 내가 도착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야지만이 문장의 내용상 말이 맞죠. 내가 경기장에 도착을 했을 때 경기는 이미 시작을 했었다. 그러면 더 이전의 과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has 플러스 pp가 아니고 had 플러스 pp가 되겠죠. 대과거. 그래서 had already start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무엇과 무엇을 구분했을 때, 자, 이게 더 이전에 일어난 과거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과거 2번,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1번 과거, 2번 과거. 이렇게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라는 기존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한다. 하지만 그것만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부터 보면 여기도 until I mentioned him 이란 문장이 있어요. 이때가 until 뭐뭐 할 때까지니까 내가 그에게 언급을 했다라는 과거 시점이 있죠. 그에게 언급을 했을 때까지는 그 학생들은 그 작가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언급을 하는 이 과거보다 그 더 이전에 해당되는 대과거부터 내가 말한 이 말하는 순간까지는 못 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 의미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를 쓰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고 갈 거. 최근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도치 구문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건데, 왜? 도치 구문을 쓸 때는 의문문 만들듯이 바꾸죠. 그죠?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현재 완료인 have나 또는 has, 그 다음에 과거 완료에 쓰이는 had, 물론 플러스 pp죠. 여기에 쓰여 있는 이 have나 has나 had는 우리가 바로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가정법을 만들 때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해도 도치가 이루어지죠.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부정어인 never나 뭐 이런 단어들을 문장 앞으로 보냈을 때 역시 도치가 일어나죠. 이때 도치는 전부 의문문 만드는 형태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조동사라는 건데, 우리가 do나 does나 did는 앞에 만들어 집어넣는 거 하는데 have나 has 또는 had라는 게 조동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얘들은 조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뭘 만들 때, 도치를 할 때는 맨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아까 말한 자, 도치 구문 사용해 맨 앞으로 이동한다. 알아두셔야겠죠? 모든 도치는 다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도치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시제 또 다른 강 미래 나타내는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미래 시제는 미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런 황당한 질문보다는 주로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거 얘 같이 내가 18살이 될 때 나는요 take the test 테스트를 볼 겁니다. 나의 driver's license 운전자 면허증을 따기 위해 테스트를 볼 겁니다. 뭐 이런 문장인데 보다시피 will take라는 거 보다시피 미래 시제죠. 그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도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도 들어갑니까? 18살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여기에는 turn이라는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겠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when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문장에 쓰인다면,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되게 많습니다.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뭐 when, 뭐 while, 뭐 등등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쓰일 때는 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거나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에 자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못 씁니다. 영어에서. 자, 항상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한다 라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접속사. 자 그럼 항상 이거를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Sandra will go sightseeing. sightseeing 관광을 가는 겁니다. 관광을 갈 겁니다 라는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뒤에 부분도 미래에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if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끝마치면 이라는 만약의 뜻입니다. 만약.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has finished입니까? will have finished입니까? 라는 걸 구분해야 돼요. 여기 will have finished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미래 완료죠. 미래 완료. 미래 완료란 건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처럼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언제야? 미래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게 완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녀의 프로젝트를 만약에 그녀가 미래 언제든 끝마친다 해도 딱 끝나면 그녀는 관광을 갈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관광을 갈 것도 미래에 일어나고 끝마칠 것도 미래에 완료될 일이죠. 하지만 보다시피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만약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미래 완료가 아닌 현재 완료를 쓰게 됩니다. 마치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쓰는 것처럼 미래 완료를 쓰지 않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뭘 대신한다? 미래 완료 대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바로 뭐 has. 미래 완료, 현재 완료, will만 빼는 게 아니고 문장의 주어가 보다시피 3인칭 단수면 거기에 맞춰서 동사는 바꿔주셔야죠. 이해되죠? will rain 대신에 rain 쓰면 안 돼. it will rain은 it rains로 바꾸듯이 she will have finished는 she has finished라는 형태로 반드시 시제 일치, 수의 일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위에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will을 그냥 턴으로 바꾸는 건 will 턴을 턴으로 바꾸는 거 근데 미래 완료가 현재 완료로 바뀌는 경우는 많이 못 봤을 거라 생각해요. 내 생각에. 앞으로 머릿속에는 개념이 현재형으로 바꾼다 그랬더니 has pp는 안 된다. have pp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미래 완료, 현재 완료로 바뀐 거니까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몇 개 됩니까? if나 unless나 once. once의 뜻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있어요. 뭐 조건 나타내는 거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때 이 동사가 아까 말한 미래 시제 못 쓴다는 뜻이야.
자, 요거. 자, 필요한 거 좀 적으십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했었죠? 여기에는 if 뒤에 미래형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죠?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는 if죠? 얘는 뭐가 아닙니까? 조건의 접속 아닙니다.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웨더로 바꿀 수 있는. 이때는 미래 시제 써도 상관없죠. 왜? 이건 조건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아래쪽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제의 일치의 예로 아래 문장 보겠습니다. 자, we didn't expect that the movie will have such a sad ending. 우리는 예상치 못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슬픈 엔딩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한 건 과거고 영화가 그러한 슬픈 결말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죠. 자연스럽게 앞에는 과거고 이건 미래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we가 주동사고 didn't expect가 여기에 해당되는 주어고 주동사입니다. 여기가 주동사. 주절에 쓰이는 주동사인데 이 주동사의 시제의 영향을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왜? 접속사 that 이하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이란 말은 속한다는 뜻인데 이유가 이해되죠? 왜?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나머지가 이 문장으로 봤을 땐 뭐야?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럼 이 문장의 한 부분이겠죠? 독립적으로 따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의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인 주동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가 광주 살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동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동사가 여기 보다시피 뭐입니까? 과거형이면 이 뒤에 들어가는 여기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뭘까? would는요 will 과거형이죠. 이런 식으로 will 자체를 과거로 바꿀 수는 없지만 뭐 미래형을 현재로 바꿔버린다 이러진 않지만 wi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또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 이러한 식으로 시제 일치 오케이? 이거를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아셔야겠고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것도 지금 보다시피 과거인데 내가 샤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타임머신 타고 왔나요? 말이 안 되죠. 이 과거 시점을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am이 아니고 was라는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요런 부분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아래예요. 그 아래 왜? 주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시제 또는 과거형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란 무조건 앞에 주동사가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아무 상관없이 뒤에는 한결같이 현재형을 한결같이 과거형을 쓰는 그러한 문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냐? 자, 아래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영어의 문법을 배울 때 시제 파트 배울 때 현재형 쓰는 경우 해서 뭘 배웠냐면 반복이라는 그 개념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 또는 상태, 일반적인 사실 등을 나타내는 경우는 무조건 현재 시제를 씁니다. 설령 주절의 동사가 미래형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면 여기 문장 봅시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그럼 보다시피 주동사가 과거형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that이라는 종속 접속사 이하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죠? 근데 아랫부분이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나는 유머 감각이 좋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유머 감각이 좋다는 건 사실이죠, 사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이건 바뀌지 않는 나에 대한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나타내거나 또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추가를 더 할게요. 어떤 경우 우리 그 속담 있죠, 속담. 예를 들면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거는 지금이든 과거의 100년 전이든 앞으로 100년 후든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또는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영어에 사용되면 그 문장은 앞에 주절의 동사가 어떤 시제가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형을 씁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조금 있으신 분은 그럼 무조건 과거형을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뭐인 경우?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과거형이 되겠죠. 왜?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한국전쟁은 일어났다. 야, 한국전쟁이 일어난 게 더 과거냐? 선생님이 나한테 말해준 게 더 과거냐? 한국전쟁.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가 돼야 되는데? 헤드 플러스 비거냐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쓰지 않아요.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1950년이라는 그때 딱 일어났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과거에만 한번 일어났던 절대적으로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설령 두 개의 시제가 틀린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뭘 써도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will tell을 써도 뒤에는 똑같이 뭘 씁니까? began을 씁니다. 과거형. 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요것도 필요한 것은 좀 적으십시오. 자, 그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거. 바로 리뷰 들어가 버리네요. 오늘은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은 여기서 잠깐 멈